예, 이번 시간에는요,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목화, 토까지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금. 금은 복잡하다고 했죠. 땅 속에 흑도자에 머금을 합니다. 그런데 빛났다. 그쵸? 예. 그래서 머금었다. 흑도자. 빛났다. 세금자. 그래서 금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목이나 화나 토나 수는 상형 문자였다. 그런데 금은 이렇게 복잡하게 형성됐죠. 예, 형성 문자죠. 네. 복잡하게 형성됐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 금이 결국은 뭐예요? 조직 생활, 사람들의 모임과 모임 속에서 지배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계선이 생긴 거죠. 소위 말하는 라인이 그어진 거예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명령하는 사람과 명령을 받는 사람. 그래서 금력이 곧 권력이란 말을 하죠. 자, 이 금은요, 우리가 이제 금이라고 하죠. 한글로. 결국 무슨 얘기냐? 금알금자입니다. 왜? 금이라는 거는 칼을 쥔 사람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칼 갖고 있는 사람, 칼자를 쥔 사람이 안 돼라고 하면, 하지 마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 들어야죠.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칼날의 배이니까. 네. 우리가 지금이 안 그렇지만 옛날 독재 정권 시대에서 아니면 또 전제주의 시대에서는 왕의 말이나 독재자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됐어요? 뭐 귀양을 보내거나 사약을 받거나 또는 옛날엔 남산이라는 이상한 데에서 끌려가 갖고 없던 죄도 뒤집어 썼잖아요. 네. 그게 금이야. 그게 권력이고요. 그래서 금은 금지어, 금알금자라는 글자죠. 이 금알금자가 왜 생겼냐면요. 요거를 기왕이 말 나왔으니까 또 이제 잔소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종묘사직, 사당, 조상의 신주단지를 모셨어요. 신을 모시면 되죠. 그런데 자빈이나 또는 동물들이 와갖고 뭔가 이 사당에 와갖고 잠을 자거나 뭔가 여기다가 다른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울타리를 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러니까는 옛날 방식이 울타리를 친다면은 나무로 했겠죠. 목으로 둘러싸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무로 울타리를 쳐서 종묘사직을 모셨다. 그 얘기는 자비는 어떻게 오지 말고 동물들이나 뭔가 해코지 할 수 있는 건 금지한다. 이 뜻에서 나무목이 두 개, 신을 뜻하는 글자가 붙어갖고 이게 금알금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요 나무목에서 이 수풀림자, 나무목 두 개가 붙었잖아요. 자, 이건 가시나무일까요? 향나무일까요? 당연히 향나무겠죠. 왜? 향이 나라고. 조상을 모신 곳이니까. 그래서 향나무가 신을 모시는 나무기 때문에 우리가 향불 피우듯이 신을 부를 때 쓰는 게 향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향나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금이라는 뜻이라면은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깍쟁이 짝꿍을 만나게 되면은요 책상에다가 이렇게 그때는 우리 때는요 이 한 책상에 남자 짝 여자 짝 둘이 같이 썼어요. 그러면은 깍쟁이 짝꿍은 여기다 금을 딱 거놓고 너 여기 넘어오면은 내가 칼로 이거 공책 오릴 거야. 뭐 손가락 넘으면 손가락 자를 거야. 무식한 얘기도 잘 됐죠. 이게 금이에요. 무슨 얘기냐? 금 긋는 거, 선 긋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선을 넘으라는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넘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은 우리 편, 니네 편. 우리 편, 니네 편. 딱 어떻게 돼? 아군이다, 적군이다. 선을 분명히 하죠.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을 거가 확실하죠. 그게 금이에요. 그게 라인이고 아까 말한 금알금자고 그게 이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그래서 글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땅속에 머금어 있다, 빛이 나는 것을 뜻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발견한 연유에 쓰였다. 그래서 금지를 뜻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총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권력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금이 많을 때와 적을 때를 또 우리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잠시만요. 금이 많을 때 그러면은 목이 어떻게 되고 화, 토, 금, 수. 네, 이렇게. 자, 금이 많을 때 목은 어떻게 될까요? 작살이 나겠죠. 작살이. 소위 말해서 작살이 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목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이 많을 때 목이라는 거는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다는 거죠. 파죽지세가 되겠죠. 그럴 때 이걸 응용하자면 재물이 남아나지 않는다.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나 부인이나 뭐 여자친구나 부인이 어떻게 남아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과격하게 얘기한다면. 자, 그러니까 금이 많을 때 목이 온다. 역시 군겁증리가 될 소지가 큰 거예요. 예, 금이 많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금이 모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어설픈 목이 왔다. 그러면 싸움 나요. 그럴 때 목은 남아나질 않겠죠. 그 다음에 금이 많을 때 화가 왔다. 화가 금을 녹여요? 못 녹입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미국이 베트남하고 전쟁을 할 때 타노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미국이 못 이긴다. 아무도 그 말 안 믿었었죠. 근데 결국은 미국이 못 이기고 물러났죠. 그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미국은 금이고 베트남은 한데 화급금의 원리상 못 이긴다. 이렇게 그냥 표현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듣지만 당시에 뭐 국제적인 정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가 금이 많을 때 어설픈 화는요 금을 못 녹입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요. 차라리 이럴 때 화가 안 오는 게 나아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까 지난번에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었어요. 저기 목이 많을 때 어설픈 금이 오면은 쓸모가 없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금이 많을 때 어설픈 화가 왜 와요? 아싸리 안 오는 게 나아요. 어설픈 관성은 비염이 많은 사람한테 어설픈 통제, 역효과. 이해되시죠? 이걸 사주에서도 그대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어설픈 관으로 통제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은 튕겨 나갑니다. 자, 금이 많은데 토가 왔어요. 어떻게 해요? 토는 또 토생금을 하죠. 예, 적천수에 보면은요, 간목편은 나오는데 춘불용금이고 추불용토란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 간목 빼고 잠깐 추불용토란 말 잠깐 해볼게요. 추불, 그러니까 가을에는요 용납하지 않는데 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을의 대명사는 오행 중에 뭘까요? 금이죠. 그러니까 금이 많을 때는 토가 와봤자 토생금으로 설계가 심해져요. 지난번에 토 얘기할 때 토가 많을 때, 아니 토가 적을 때 금이 오면은 토생금으로 기운이 쏙 빠진다고 했죠. 그래서 뭐 제사주 갖고 예도 들었잖아요. 몸이 삐쩍 말랐었다, 표현력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금이 많을 때 토가 오면은요, 이 토의 기운이 금에게 쭉 빨리죠. 그러면 거꾸로 이걸 응용한다면은 부모나 인성에 문제가 생긴다. 자칫 잘못하면은 어릴 때 이런 경우에는 부모한테 크는 게 아니라 뭐 할머니나 다른 집에서 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자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금이 많을 때 토가 오는 거는 토의 기운이 쏙 빨려버린다 라는 거고요. 자, 금이 많을 때 역시 금이 왔다네요. 비견이 많을 때 비견이 오면 차라리 어설픈 관은 없는 게 낫죠. 네. 그런데 이 비견이라는 거는 이별분례 작용 때문에 꼭 뭔가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죠. 금이 많을 때 금이 왔어. 그러면은 원국에 있던 목은 작살이 나겠죠? 결론은 뭐냐? 재물이 깨지든, 남자라면은 부인과의 문제가 생기든, 이런 식으로. 금이 많을 때 금이 오면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금이 많을 때 수가 왔다. 이 수가 큰 물이 오면 좋죠. 그러면은 금들이 물에서 놀잖아요. 그럴 때 쑥살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금이 많을 때 어설픈 수가 오면, 그러면 그 많은 금이 물에서 못 놀죠.
그럴 때 금다 수탁이란 말을 하죠. 물이 되려 탁해져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이제 금들이 많을 때 개수가 왔다. 그것도 어설프게. 개해도 아니고. 그럴 바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죠. 그런데 금이 많은데 뭐 임자로 왔다. 좋죠. 그럴 때는. 물론 그럴 때 목이 있을 때 얘기해요. 그래야지 금생도 수생목으로 돌아가니까. 자, 이렇게 금이라는 글자가 많을 때 이런 작용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는 이게 적을 때 적을 때 어떻게 간다. 네. 자, 금이 적을 때라는 얘기는 금이 힘이 없을 때거나 또는 적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적다와 많다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쉽게 먹는 걸로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시켜 먹었어요. 공깃밥 한 그릇 먹을 때 남자들은요, 일반적인 남자는 공깃밥을 하나 먹으면은 부족해. 두 개를 먹으면 많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둘이서 하나 시켜서 반씩 나눠 먹죠. 하나 반이 적당한 거야. 하나는 부족하고 둘이는 많고 하나 반이 적당한데 사주는 하나 반이 없잖아요. 오행 8글자 중에서 오행을 논할 때 하나 없거나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8글자 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금이 많다는 얘기는 2개 이상, 공깃밥 2개가 많다고 얘기했죠. 2개 이상이면 무조건 많다. 그러면 하나나 없다, 없거나 하나다, 부족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금이 부족하다는 얘기, 이건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목이 부족하다, 화가 부족하다, 토가 부족하다, 똑같아. 하나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는 금이 부족하다, 적다,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럴 때 목이 오면은, 목도 약하게 오면 그땐 가능하죠. 네. 그런데 약하게 오는 목이 아니라 강하게 오는 목은요, 금이 이빨 나간다고 했죠. 아까 목다금절 기억나시죠? 목이 강할 때 금이 오면은 이빨 나간다. 똑같아요. 내가 약한데 목이 왔다. 그것이 강하게 왔다. 내가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그럼 어떤 짓을 할까? 또 동업이나 공동투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뻔한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사주에 응용하면 이게 안 맞을 것 같죠? 이런 쉬운 게 큰 흐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크게 보세요. 사주는 크게 오행을 먼저 보고 세부적으로 10간 12로 들어갈 때 그때 쉬워지는 겁니다. 자, 말이 너무 길었죠. 제가 잔소리가 좀 많아요. 네. 토색이 금색이잖아요. 네. 자, 금이 토를 봤다. 금방 얘기했죠. 아니구나. 금이 지금 목을 갑자기. 네. 금이 목을 봤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금이 적을 때 화를 봤다. 화가 나가죠. 자, 이럴 때 이 화가 이 사람을 극을 할 때 적당하게 오면은 명예가 올라가지만은 강하게 오면 어떻게? 명예가 떨어지고 잘못한 법적인 문제부터 기억들 나시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감당 못할 명예라는 거, 내가 감당 못할 화는 안 오는 일만 못하죠. 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여자라면은 남자 문제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똑같은 얘기예요. 남자라면 여자로 인해서 이런저런 얘기들. 당연한 얘기가 생기죠. 그 다음에 금이 적을 때 토를 받다. 토생금 좋죠. 토다금매만 안 되면. 기억나시죠? 토다금매. 예. 그러니까 중복되는 얘기가 많으니까 또 앞에서 계속 들은 얘기 또 들으면 짜증나실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토다금매. 그 다음 금이 적을 때 금을 받다. 비견을 내가 적을 때 비견을 감당 못하는 상황에서 또 비견이 온 거죠. 이러면 또 똑같은 얘기예요. 원국에 있던 목이 작살이 난다든지 아니면 이 금에게 내 걸 뺏긴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걸 응용하면은 이제 우리 학우님들이 좋아하는 금일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금일간이다. 근데 약해. 약할 때 금운이 왔다. 내년이 경자년이죠. 이런 식으로 금일간이 약할 때 내년 경자년을 맞이했어. 그럴 때 금과 금이 만났으니까 목이 작살난다고 했죠. 그럼 재물적인 문제, 뭐 어떤 그 부부간의 문제,
상업적으로 하면은 돈이 작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이 적을 때 수를 봤다. 자, 원래는 금생수로 설계가 심하다고 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지만은 금이 적다 하나는 없을 때 얘기잖아요. 그럴 때 이 물에서 놀 때도요, 적당하게 놀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가 설계가 또 심해지는 거고, 이럴 때는요, 저희는 물상적인 용어로는요, 스핀 먹고 그 스핀 먹은 금이 목을 치다가 내가 깨지든지 목이 작살나든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좀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금이 적을 때 수를 보면 역시 설계가 심하다. 그러나 그 금만큼은 날카로워져요. 그럴 때 이럴 때는요, 설계가 심하더라도 금의 특성 때문에 되게 날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카로움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한테 아주 뾰족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카롭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금에 대해서, 금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고 적은 금에 대해서 목화토금속 오행으로서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 이제 수가 남았네요. 수가 이제 오행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